헤어질 결심으로 칸 영화제 수상과 더불어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었던 박찬욱 감독이 의외로 빠른 시점에 돌아왔습니다. 헤어질 결심은 비평적으로 얻었던 성과에 비해 흥행이 약간 아쉬운 편이었는데 신작인 어쩔 수가 없다는 이 영화의 화려한 출연진 중 한 명인 박기순 씨가 농담조로 박찬욱 감독이 칸을 포기하고 천만을 노리신 것 같다고 말했을 정도라 은근히 대중성이 더 높은 작품일 거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박찬욱 감독이 어쩔 수 없다를 택한 게 조금은 의문이었습니다. 원작이 출판됐을 때부터 영화화를 바라고 있었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2006년에 개봉했던 X, 취업에 관한 위험한 안내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영화의 감독은 당대 최고의 정치 스릴러로 꼽히는 제트를 연출했던 코스타 가버라스입니다. 물론 이런 사례가 없었던 건 아니라 이상하거나 의아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도 아닌 박찬욱 감독이 굳이 같은 원작을 가진 다른 영화에 도전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것이었으나 막상 보니 어쩔 수가 없다는 상대적으로 원작에 충실한 코스타 가버라스 감독의 영화와는 아예 다르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도 박찬욱 감독은 지금에 와서 이 영화를 다시 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걸 증명합니다. 단, 포지셔닝이 좀 애매한 감이 있어서 호불호가 갈릴 여지도 있다는 게 유감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박기순 씨의 농담은 한낱 홍보용 멘트가 아닙니다. 헤어질 결심 이전의 박찬욱 감독으로 돌아간 것 같았던 어쩔 수가 없다의 예고편은 진짜 예고에 불과할 정도로 웃기다는 게 이 영화의 정체성과 일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박찬욱 감독의 영화라기엔 전에 없이 웃기지만 그렇다고 또 추석 연휴를 노리기에는 박찬욱 감독의 색깔이 깔끔하게 지워진 영화는 아니라 과연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제지회사에서 25년 동안 근무한 만수는 그토록 원하던 집과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어 모든 걸 잃었다고 자화자찬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정례고를 당하게 된 동료들을 위해 일장 연설을 준비하는 사이에 알고 보니 자신도 함께 잘렸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경력도 길고 업계 최고의 상까지 받았었기 때문에 늦어도 3개월이면 재취업이 가능할 줄 알았으나 세상은 만수가 알고 있던 것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만수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이룬 사람에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자 가족들도 예전과 같은 여유 있는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됐고 급기야 대출 때문에 집까지 팔아야 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아내인 미리가 농담 삼아 던진 한마디에 영감을 얻은 만수는 자신의 조속한 재취업을 위해 경쟁자를 축출해야 한다는 기상천외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리하여 만수는 있지도 않은 회사에 구인 광고를 내 수많은 경쟁자들의 이력서를 받아 추리고 추린 끝에 3명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설사 박찬욱 감독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하기 위해 유력한 경쟁자 3명을 죽이려고 한다로 요약할 수 있는 희한한 줄거리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아무리 취업이 힘든 시대기로서니 선량한 사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 황당한 사고가 대체 어디에서 나왔고 또 어떻게 실행되는지 궁금해서라도 보고 싶어집니다. 한편으로는 제목을 왜 어쩔 수가 없다로 한 건지도 누구나 짐작이 가능하기에 저는 이 영화를 보기도 전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기생충의 주인공 가족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 도덕의 소멸을 체화한 상태입니다. 예컨대 친구를 대신해 부잣집에 과외 선생으로 들어가려고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어차피 내년에 이 대학에 들어갈 거니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참으로 뻔뻔하고 어처구니 없는 합리화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의 만수도 저 합리화를 그대로 이어받아 사람을 죽이는 짓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어쩔 수가 없다고, 더 정확하게는 나와 내 가족이 살기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아울러 갑은 갑대로 존재하게 두고 을병정이 치열하게 밥그릇 싸움을 하는 기생충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가 없다도 시스템에 대한 반기나 항거 대신 경쟁자를 처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이렇게 두 영화는 알게 모르게 시스템에 순응하고 굴종하면서 사는 우리의 처연한 삶을 한 발짝 떨어져서 볼 수 있게끔 블랙 코미디로 담아낸다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기생충과 어쩔 수가 없다 사이에 다른 게 하나 있다면 전자의 경우는 갑의 위상과 태도를 종종 보여주면서 결국 이 문제의 꼭대기에는 무엇이 있는지 잊지 않게 합니다. 반면에 후자는 박찬욱 감독이 스스로 다루는 소재가 정말 어쩔 수 없이 모두 맞닥뜨리고 말 것이라 확신이라도 한 듯이 시선을 위로 향하지 않고 수평으로만 오가며 동일선상에 놓인 각각의 인물에게 집중합니다. 공이 두 영화에서 중심 배경이 되는 집을 봐도 둘이 어떻게 다른지
금세 알 수 있는데, 똑같이 넓은 정원을 가진 저택일지라도 기생충의 집은 푸르디 푸른 식물에 찬란한 생명력을 강조하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 집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스산하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지배하는 공간으로 바뀝니다. 도입부에서부터 등장하는 만수의 집은 애초에 동익의 집과는 다르게 조경이 잘 되어 있다거나 정돈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지 못하는 데다가 구옥이 주는 고풍스러운 이미지가 아니라 상당히 낡은 것처럼 보입니다. 덕분에 영화를 보는 대다수의 서민에게 조금이나마 동질감을 얻어내는 효과와 더불어 만수와 가족이 곧 위태로운 상황에 처할 거라는 복선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장면을 시작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정점에 있던 만수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죽이게 되는 경쟁자들도 하나같이 만수와 여러모로 닮았으나 코스타 가브라스 감독의 X와 비교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이 대목이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전자에서의 주인공과 경쟁자들은 평범하디 평범한 중산층의 삶을 사실적으로 반영해 공감을 얻는다면 후자가 누렸던 여유는 웬만해선 꿈도 꿀 수 없는 수준의 삶이라 이질감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박찬욱 감독으로서는 환경의 질적 차이보다 주인공 등이 처한 상황의 유사성에 주목하길 바랐을 수도 있지만 더 절박한 노동자가 널리고 널린 현실에서 이 영화가 어떤 반응을 자아낼지 의문입니다. 한 기사에서 본 말 맞다나 정규직 노조가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칠 때 계약직 노동자는 그럼 우린 부활하는 예수냐고 반문하는 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어쩔 수가 없다는 아직 배가 덜 고파본 자의 비윤리적인 투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불편한 진실에 수치심을 갖게 될지언정 기생충의 아기 다툼에서 오는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게 관객의 만족도를 더 높여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아마도 이런 반응, 즉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터무니없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본 관객의 냉소와 비판을 유도한 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만수와 관객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두는데 실패한 것 같아 역효과를 유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X는 주인공이 겨눈 총구가 향하는 대상이 왜 자신을 해고한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들인 건지 일찌감치 밝힙니다. 그 이유는 어차피 주주와 사장 따위를 죽여봐야 달라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는 지극히 현명하고 타당한 통찰력에 근거합니다. 이 영화로부터 20년이 흐른 어쩔 수가 없다는 그 사이에 저 진리가 너무나도 확고해져 딱히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아니면 체념이라도 한 건지 고민의 여지를 완전히 생략한 채 전반부의 절반가량을 이성민 씨가 연기한 범모와 염혜란 씨가 연기한 범모의 아내인 아라에게 할애합니다. 원작과 X에서는 경쟁자가 5명이었던 게 3명으로 바뀌면서 달라진 거기도 한데 어쩔 수가 없다는 범모를 살해하는 과정을 통해 만수가 무슨 일을 겪고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더 세밀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범모와 다를 게 없는 만수의 한심하고도 안쓰러운 처지를 투영합니다. 특히 겉으로는 서로 마주보고 대화하면서도 정작 의사소통에는 굉장한 난관이 있다는 걸 은유하여 담아낸 연출이 걸작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의 변화를 간결화돼 본질을 놓치지 않고 추격한 어쩔 수가 없다가 더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X는 살인을 실행에 옮기는 주인공의 행태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실감이 나지 않는 데다가 배경이 2005년이라는 걸 감안해도 여러 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잡히기는커녕 경찰이 마땅한 단서도 못 찾는다는 게 몰입을 방해합니다. 아마 블랙 코미디라는 장르로 특유의 양해를 구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용도 외에는 블랙 코미디보다 사회학 드라마에 가까웠던 X와 달리 어쩔 수가 없다는 개연성과 현실성 등을 보강하는 와중에 철저하게 블랙 코미디에도 충실합니다. 분량이 아주 많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성민 씨와 염혜란 씨가 필요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연기하는 부분은 실직자의 가족이 어떤 모양새를 띌 수 있는지, 그 가족에게 안겨진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를 만수의 가족과는 또 다르게 보여주다가 고스란히 만수의 문제로 넘겨줍니다. 이 과정에서 만수는 자연의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끝끝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어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맙니다. 어쩔 수가 없다는 만수가 어렵사리 넘는 선에 상당한 공을 들여 묘사한 걸 기점으로 더 많은 사건을 동시다발로 전개합니다. 그 바람에 전반적인 템포가 원활하게 조절되지 못했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으나 박찬욱 감독은 이 지점을 발판 삼아 만수가 모든 사건들을 겪으며 더 악랄하고 더 무자비한 인간으로 변한다는 걸 극적으로 연출하기도 하거니와 만수의 탈선이 빚은 부작용이 가족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덕적 해이까지 부른다는 걸 알립니다. 진작부터 바로 이 조짐을
알턴2로 묘사한 박찬욱 감독의 각색은 정말이지 기가 막힙니다. 이 외에도 여러 은유가 나오는 어쩔 수가 없다에서 가장 명쾌하고도 의미심장한 건 만수의 직업과 직결되는 종입니다. 확실히 대중성을 염두에 뒀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박찬욱 감독이 법모의 입을 빌려 친절하게 몇 마디 대사로 전달하기 때문에 만수가 왜 제시회사에서 일했는지, 종이가 뭘 의미하는지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종이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쓰이고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구시대의 유물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전처럼 지폐를 쓰지 않고 신문을 보지 않고 편지를 보내지 않고 필기를 하지 않고 도장을 찍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변하면서 쓰임새가 줄어든 종이처럼 어쩔 수가 없다의 만수와 경쟁자들은 어쩔 수 없이 도태된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혁신적인 변화를 맞아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걸까요? 어쩔 수가 없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야 한다고 알리는 용어입니다. 아무래도 주연이 다름 아닌 이병헌 씨라 이병헌 씨를 중심으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박희순 같은 배우들에게 눈길이 쏠리기 마련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손예진 씨야말로 이 영화의 활용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예진 씨가 연기한 미리는 비중이 꽤 커지면서 X에서조차 강조되던 가부장제를 미약하게라도 탈피하려는 시도로 남습니다. 남편이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돼도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되려 자신이 누리던 여유를 기꺼이 포기하면서 온 가족이 살 길을 강구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모습은 자연스레 살인을 서슴지 않으면서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만수의 그것과 대비됩니다. 염혜란 씨가 연기한 아라도 미리 못지않아 여성상의 묘사는 원작보다 보강하려고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게 보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감탄했던 건 송구하게도 손예진 씨의 연기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손예진 씨를 보고 연기를 잘한다거나 못한다는 인상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무난한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쩔 수가 없다는 박찬욱 감독이 블랙 코미디라는 걸 적극적으로 살렸기 때문에 다수의 캐릭터가 굉장히 넓은 감정의 폭을 보여주는데 방금 언급한 다른 배우들은 그렇다고 쳐도 손예진 씨까지 그런 연기를 완벽하게 해낼 거라고는 미처 상상을 못했습니다. 남편과 장난을 치거나 춤을 추는 장면은 말할 것도 없고 브래지어를 벗고 나타나는 장면에서도 천연덕스러운 연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철딱선이 없어 보이기도 했던 미리가 결말부에 다다라 진지하게 다가오는 연기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도 직접 보시면 제가 왜 손예진 씨야말로 이 영화의 활용점정이라고 한 건지 아실 테니까 손예진 씨의 팬이시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덤으로 이렇게 말하면 싫어하실 분들이 계실 걸 알지만 저렇게 예쁜 사람이 연기까지 잘하니까 덩달아 영화의 완성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감탄했습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